열심히 세액공제 받으며 모아온 내 연금저축과 IRP에 갑자기 건강보험료 폭탄이 떨어질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최근 국회에서 나온 법령 해석 하나 때문에 성실하게 노후를 준비해 온 수많은 예비 은퇴자들의 계획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100세 시대라길래 노후 준비의 필수로 알고 시작한 연금 투자가 이제는 믿었던 도끼에 발등 찍히는 불안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 정책이 바뀌면 세금 혜택이 줄어들고 예상치 못한 비용이 계속 생겨나는 이런 불확실성의 시대에 대체 우리는 어떻게 노후를 준비해야 할까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은 이러한 제도의 배신, 리스크 속에서도 굳건히 내 노후를 지켜낼 수 있는 연금계좌 ETF 포트폴리오의 핵심 원칙과 지금 당장 여러분의 연금계좌에 세팅해야 할 검증된 ETF 3가지, 그리고 절대 담으면 안 되는 위험한 ETF까지 확실하게 알게 됩니다. 첫 번째 함정, 믿었던 연금계좌의 뒤통수, 건강보험료 폭탄, 리스크입니다. 현행법상 사적연금도 건보료 부과 대상이지만 그동안은 정책적으로 부과가 유예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국회 법제실이 부과하지 않는 것은 법령 위반이라고 해석하면서 논란이 다시 불붙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이것이 현실화되면 연 2천만 원 소득 기준을 초과해 피부양자에서 탈락하고 매달 수십만 원의 건보료를 내는 지역 가입자로 전환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일하고 은퇴한 김성실 부장님을 한번 떠올려 보죠. 그는 은퇴 후를 대비해 정말 꼼꼼하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연금저축과 IRP에서 나오는 연금소득 1,500만 원에 배당소득으로 600만 원을 더해 연 2,100만 원의 현금 흐름을 만들고 배우자의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건강보험료 부담을 덜 계획이었죠. 완벽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정책이 바뀌었습니다. 그의 예상과 달리 사적연금 소득이 건보료 산정에 포함되면서 소득 기준을 넘어버린 겁니다. 다음 달부터 그의 통장에서 매달 20만 원이 넘는 돈이 건강보험료 라는 이름으로 빠져나갑니다. 그의 노후 계획은 첫 단추부터 어그러지기 시작합니다. 이런 함정은 건보료뿐만이 아닙니다. 두 번째 함정은 예고 없이 바뀌는 세금 제도입니다. 올해부터 연금계좌에서 해외 ETF에 투자할 때 적용되던 외국 납부세액선 환급 제도가 폐지되면서 투자자들의 실질 수익률이 줄어드는 이중과세 논란이 생겼습니다. 이것은 정부 정책의 작은 변화 하나가 언제든 우리의 노후 자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세 번째 함정은 무작정 따라하면 큰 코 다치는 연금계좌의 숨겨진 규칙들입니다. 아마 경험해 보신 분들 계실 겁니다. 유튜브에서 ETF가 대박이다 라는 말을 듣고 IRP 계좌에서 신나게 검색했는데 매수 불가 종목이라는 메시지만 뜹니다. 퇴직연금 계좌는 레버리지나 인버스처럼 위험한 상품은 투자가 금지되어 있고 주식형 펀드 같은 위험 자산은 총 적립금의 70%까지만 투자할 수 있다는 제한이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김성실 부장님의 실패는 단순히 운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제도는 영원할 것이라는 막연한 믿음과 내 계좌의 제약 조건조차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세웠던 계획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제도의 변화와 숨겨진 규칙이라는 우리가 통제하기 어려운 함정들을 살펴봤습니다. 아마 마음이 좀 무거워지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위기 속에서도 희망은 있고 언제나 길을 찾는 사람들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같은 시기 은퇴한 박지혜 선생님의 이야기를 해보죠. 그녀는 김 부장님과는 생각이 조금 달랐습니다. 그녀의 투자 제일 원칙은 이것이었습니다. 제도는 언제든 바뀔 수 있다.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에 내 노후를 맡기지 말자. 그래서 그녀는 세액공제나 건보료, 피부양자 자격 같은 외부 변수가 아니라 오직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것에만 집중했습니다. 바로 어떤 자산에 얼마의 비용으로 어떤 원칙을 가지고 투자할 것인가. 이 세 가지였죠.
그녀는 연금 계좌의 70%를 미국 대표 지수 ETF로 채웠습니다. 외부의 소음에 흔들리지 않고 시장 전체의 성장을 그대로 따라가기로 한 겁니다. 수수료를 0.03%까지 낮췄다는 건 내 돈이 새어나갈 구멍을 거의 완벽하게 틀어막았다는 뜻입니다. 박 선생님의 성공 요인은 바로 이것입니다. 통제할 수 없는 것, 즉 제도가 아닌 통제할 수 있는 것, 다시 말해 종목, 비용, 원칙에 집중한 것. 이것이 바로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따라야 할 연금 투자의 핵심 철학입니다. 그래서 오늘 박 선생님의 지혜를 바탕으로 여러분의 연금 계좌를 세팅할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해 드립니다. 첫 번째, 포트폴리오의 심장, 미국 시장을 통째로 사십시오. VOO입니다. 연금 계좌의 50%를 뱅가드 S&P 500 ETF, VOO로 채우십시오. 이것은 미국의 가장 위대한 기업 500개 분산 투자하는 것과 같습니다. 운용 보수는 0.03%로 세계 최저 수준이며 지난 10년간 장기 연평균 수익률은 약 11%에 달합니다. 1억 원을 투자했다면 10년 뒤 세금을 떼기 전 약 2억 8천만 원이 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두 번째, 미래성장의 엔진, 혁신기술에 투자하십시오. QQQ입니다. 나머지 위험 자산 한도 20%를 활용해 나스닥 100 지수를 추종하는 QQQ를 편입하는 겁니다. 이것은 여러분 포트폴리오에 강력한 성장 동력이 될 것입니다. QQQ는 기술주 중심이라 변동성은 VOO보다 크지만 과거 10년 연평균 수익률은 약 20% 수준으로 S&P 500을 압도하는 성과를 보여줬습니다. 하락의 위험을 감수하고 더 높은 수익을 추구하는 성장 엔진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 노후 현금 흐름의 파이프라인, 배당 성장주를 담으십시오. SCHD입니다. 포트폴리오의 10%에서 20%는 배당 성장 ETF인 SCHD로 구성해 안정성을 더하고 미래의 현금 흐름을 준비하는 겁니다. SCHD는 재무가 탄탄하고 10년 이상 꾸준히 배당금을 늘려온 우량 기업 100개에만 투자합니다. 연평균 3.4% 이상의 안정적인 배당을 지급하면서 주가 자체도 장기적으로 우상향하여 시장 하락기에 든든한 방어막이 되어줄 겁니다. 자, 그럼 반대로 절대 연금 계좌에 담으면 안 되는 ETF도 말씀드려야겠죠. 첫째는 TQQQ 같은 3배 레버리지 상품입니다. 나스닥 지수의 하루 수익률을 3배로 추종하기 때문에 단기간에 큰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지만 변동성 때문에 장기 보유하면 계좌가 녹아내릴 수 있습니다. 게다가 IRP 계좌에서는 투자가 금지된 상품입니다. 절대 장기 투자용이 아닙니다. 둘째는 제피 같은 커버드콜 ETF입니다. 연 7에서 9%의 높은 월배당이 매력적이지만 주가 상승이 제한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 자산을 한창 불려가야 하는 50대에게는 총수익률 면에서 오히려 손해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은퇴 직전이나 은퇴 후에 현금 흐름을 만들 때 고려할 옵션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건보료나 세금 같은 외부 정책 변화에 일희일비하지 않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저렴한 비용으로 세계 1등 시장에 꾸준히 투자하며 자산 자체의 파이를 키워나가는 것입니다. 제도가 어떻게 바뀌든 내 자산의 크기가 충분히 크다면 어떤 파도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50이라는 나이는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의 불안이라는 벽을 넘어서면 그 벽은 여러분의 든든한 노후를 받쳐줄 계단이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을 끄자마자 HTS를 켜거나 은행 앱을 여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연금 계좌에 단 일주라도 좋습니다. VOO 한 주를 매수하며 행동을 시작해 보세요. 그 작은 실천이 여러분의 30년 노후를 바꿉니다. 여러분이 현재 운용 중인 연금 포트폴리오나 앞으로의 계획을 댓글로 공유해 주십시오. 서로의 지혜를 나누고 응원합시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깊이 있는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당신의 돈이 잠자는 동안에도 일하기를 바라며 부자의 서재였습니다.